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우리 목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지요.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어제 이제 4년 반 만에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 여러 장면이 있었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이야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로 간 것은 예. 조금 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봉쇄 이후에 첫 네. 번째 순방은 러시아를 택했다. 맞아요. 지금 물론 러시아에서 미사일 핵 기술 이야기가 없는데 미사일 기술, 위성 기술 이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측은 정상회담은 바로 우주 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예. 계속 군사 기술에 대해서 암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방문지가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하고 핵잠수함 건조하는 곳, 그다음에 이 미사일 만드는 기지들을 좀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아니니 이것은 너무 힘있게 예.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 의심이 있을 수밖에 아하. 없습니다. 이것은 예. 정치 쇼가 아닐까? 서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극장이 아닐까? 그러면 그 얘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에 오가는 것보다 조금 과장되게 맞아요. 표현했을 수 있다. 그건 서울에 있는 우리들 보고 보라. 맞아요. 워싱턴에서 보라. 뭐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린 거 보면 원래 이야, 지각을 많이 하는 네. 정상인데 그만큼 급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족한 탄환이라든지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맞죠? 이것은 당연히 비밀보다 극밀이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탄약 포탄에 대한 조금 요청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죠? 북한 군수 산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요. 북한의 군수 예를 들면 산업이? 작년에 어떤 이와 같은 북한 포탄 이야기가 시작했을 때 예. 작년 9월, 작년 10월에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러시아는 포탄이 너무 부족해서 예. 그래서 너무 필요하니까 북한까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예. 어느 정도 제1차 대전 때와 같은 상태입니다. 세계 1차 대전 같은 상태라는 거면 일종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진지전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네, 장기화되고 예. 공세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전선이 고착화되는 거죠. 네, 하지만 양측은 포탄이 없다는 이야기가 옛날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포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있기는 있는데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은 왜 그렇게 지금 30분 먼저 기다리면서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예.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서 포탄을 받는 것보다 예. 우크라이나가 예. 남한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포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교수님의 지금 생각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하고 포탄을 지원받는 실제 지원받는 것보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서 포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뭔가 첨단 기술을 줄 것 같은 모양을 보이면 우리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못할 테니까 그걸 묶어두기 위한 일종의 조금 블러핑적 성격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네. 기술 국제 시장에서 네.
로켓 기술, 예? 미사일 기술이 매우 비싼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로켓 기술, 그다음에 핵 기술 이런 것들이요. 네. 예. 하지만 북한은 예를 들면 포탄을 러시아로 포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 그 국제시장 가격만큼 많은 탄약을 줄 능력이 그냥 공업적으로 말하면 예. 공업 규모를 감안하면 북한은 이만큼 줄 능력이 있을까 아. 의심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네. 거래라는 게 대가가 주고받는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포탄의 가격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로켓, ICBM, 핵 기술 이런 게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이 등가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네. 아무 것보다 서울과 워싱턴에 네.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꿈도 꾸지 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워싱턴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네. 전쟁을 끌고 갈 거야. 맞아요. 뭐 이런 압박. 미국 때문에 러시아는 그 동반 유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예. 러시아도 미국에 동반 아시아에서 예. 문제가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워싱턴으로 그 얘기는 보낸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자, 워싱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팔려 있는데 내가 동쪽에서 북한이랑 이렇게 붙으면 동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맞아요. 미국이 맞아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북한 전선을 두 개로 나누게 하게 할 수 있다 뭐 요거 보여준다는 거죠. 네. 서울로 보낸 메시지는 네. 야 남한은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네. 재래식 무기 지원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에게 핵 기술을 주나 핵기술보다만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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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예. 잠수함 기술이다.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으로 기술을 군사 기술을 넘겨줄 필요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예. 북한과 무역을 할 때 한 가지 잘 알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돈을 내지 않다. 그래요. 물건을 받아도 돈을 내지 북한은 않다. 돈을 지금도 그래요. 40년 전도 그래요. 네. 40년 후에도 비슷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알면 좋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대북 사업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된답니다. 북한은 받기만 받지 절대 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이 막 갔어요. 그럼 러시아가 뭔가를 줘요. 식량, 에너지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더 나가서 인공위성을 비롯한 미사일 기술 거기서 더 나가서 핵 기술까지 가게 되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씩 핵 기술 같은 게 넘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니까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러시아는 국제법에 의해서 5개 예. 합법적인 핵 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네, 맞아요. 그러나 그 이와 같은 나라이니까 특권이 예. 진짜 특권이 아주 많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핵 확산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핵 확산을 좀 좋아하지 않는 네, 것들. 왜냐하면 러시아 특권을 예. 파괴하는 곳입니다. 아하. 핵 확산은. 예.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핵 기술을 약간 믿기 어렵지만 그 미사일 기술은 가능하는데 하지만 오늘날 예. 이것은 그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 예. 외교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도 예. 제가 보니까 아무 것보다 서울은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하지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네. 러시아랑 북한이 저렇게 붙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그 레버리지로 쓰는 게 어떠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 이름은 랑콥 교수이다. 예. 박진 장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러시아와 네. 북한에 워낙 정통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서 남하는 한국은 러시아에서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지금 한국 군수 공업은 세계 수준이요. 예. 그 품질도 좋고, 그렇죠. 네, 능력도 아주 많아요. 예. 물론 미국 수준이 아니라도 아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그 한국이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네, 압박이 있는데 그 후에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었는데 박진 장관이 문제이다. 그렇죠. 박진 장관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의 이런 북러 정상회담이 압박 공갈포적인 성격이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크렘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을 하겠다라는 러시아 외교 당국의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건 네. 일종의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 달래기 뭐 이런 거로 볼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설명은 무엇일까? 한국은 여전히 대 우크라이나 그냥 그 군수물자, 예. 포탄, 탄약을 보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빠르게 그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 이전이 시간이 걸리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시간 벌기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워싱턴은요. 네. 지금 워싱턴이 이 만남을 이미 알고 동선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뉴욕 타임즈 통해서 미리 지금 기사도 냈고 그런데도 만났습니다. 북러가. 미국 입장에서 계속 이제 경고가 있었고 압박을 조금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북 제재도 예. 대러시아 제재도 추가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안보리에서는 안 되죠. 맞아요. 제일 먼저 안보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입장 때문에 마비 상태이다. 예.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게 이러한 상태가 마비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러시아도 그래 할 수 있는 게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안보리 제재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과 독자적인 안보리 제재 외에 별도의 제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외신 보도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지금 그 대북 제재는 그 추가 제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가능한 게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면 쓸 수 이미 있는 다 있습니다. 제재는 다 했다?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미지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예. 제재에 대한 약속을 지킬까 말까. 예. 현 단계에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1 우방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안 가고 코로나 풀리자마자 러시아부터 갔어요. 김정은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중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인가요? 봐라, 나 러시아에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당연히 자신이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중국은 우방 국가 자율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맞아요. 김정은 왜냐하면 그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심이 불신감이 아주 많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만 혈맹이라고 하지만 서로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 네. 서로 그들은 중국과 북한이 맞아요. 동산이몽 상태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동상이몽이다. 네, 맞아요. 그 때문에 그 북한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밖에 필요만게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그 등을 업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등을 업고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 꿈이 무엇일까?
김정은 꿈 무엇일까?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예. 등거리 외교를 하고 러시아 쪽으로 예. 도 가지 않고 여러 그 중국 쪽으로 가지도 않고 예. 강대국이 갈등 다툼을 이용해서 자율성이 많은 독립적인 예. 외교 노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북한판 균형 외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과 러시아는 다 두 카드를 다 쥐고 가겠다는 건데. 그 꿈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러시아는 힘이 없다. 러시아 원래 그 김일성 시대 러시아는 중국보다 네. 경제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러시아 경제 규모는 중국에 비하면 네. 10분의 1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이다. 10분의 1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현재 맞아요. 중국에.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동북아는 가치가 매우 높은 예. 지역이었는데 북한은 완충 지대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는 무엇일까? 멀고 먼 지역입니다. 아, 별로 저 관심이 좀 떨어진 네. 지역이군요. 그 돈도 없고 예. 돈을 사용할, 그 낭비할, 투자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자, 러시아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북러의 밀착을 보는 중국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세요, 중국?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약간 불만, 예. 약간 자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 동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중국 경제 규모든 감안하면 러시아도 예. 북한도 중국을 마음속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도 도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시기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극 찬성은 아니더라도 그냥 방관하는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까? 조금 방관할 수, 조금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대략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 말하면 관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러시아 국제 특권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핵 완사는 오늘이 북한이면 내일 어디에서 남핵, 일본 핵, 있을 수도 비엔남 핵, 우크라이나 핵, 카자흐스탄 핵. 예, 그래서 많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예. 현대 시기에서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나라는 적어도 수십 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본인들 5대 강대국 외에 다른 나라가 가지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코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